안녕하세요, 국리지입니다. 오늘 대신 사서 사용해보고 하는 리뷰 대사뷰 코너에서는 크렐리티 K1과 K1 맥스의 핫핸들을 K1C의 퀵스왑 노즐 핫핸드로 업그레이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알리에서 23.5달러에 이 제품을 구입했는데요. 구성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GD900이라는 써멀 그리스, 분해 조립을 위한 육각렌치, 그리고 노즐 교체를 위한 멀티 렌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와 비닐로 쌓여있는 핫핸드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구성품 중에 좀 당황스럽고 좀 어설펐던 것은 멀티 렌치였는데요. 이게 5개의 다양한 사이즈를 조이고 풀 수 있도록 하나에 만들어진 공구인데 정작 이 핫핸드의 노즐에 맞는 사이즈가 없었습니다.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노즐을 풀어버렸습니다. 이 퀵스왑 노즐로 바꾸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노즐을 쉽게 풀어 분해 및 조립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기존의 압출 불량이 일어나면 노즐 혹은 노즐목 어딘가에 필라멘트가 꽉 껴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 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노즐목까지 다 풀어야만 하기도 하고 또 노즐만 풀게 되더라도 재조립 시 노즐과 노즐목을 밀착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핫핸드 구성 전체를 분리해서 노즐 교체 작업을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 퀵스왑 노즐로 교체하게 되면 그냥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노즐셋을 돌려 빼고 새 것으로 장착만 해주면 되는 거라 핫핸드 분해 없이 노즐만 쏙 교체가 가능하다는 정비의 편의성이 있습니다. 저야 많이 해왔던 작업이라 크게 상관은 없지만 구독자님 중에 이 노즐 교체 작업이 익숙치 않아서 이 제품이 필요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 한번 제가 먼저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노즐목 일체형 방식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저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우선 장착에 앞서서 노즐목 냉각 위치에 써멀 그리스 작업을 해줍니다.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고 하진 않겠지만 냉각이 좀 약하고 더운 환경에서는 이 써멀 그리스 작업 유무에 따라 출력 품질에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급기야 압출 불량이 발생하기도 해서 저는 꼭 이 작업을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같이 동봉된 GD900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입해 쓰고 있는 제품으로 도포해 줬습니다. 노즐목 부위에 얇은 막이 되도록 고르게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티슈 한 장을 써서 하시면 손에 안 묻고 좋습니다. 자, 이제 교체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기존 핫핸드 셋을 빼내어 줍니다. 저는 K1 맥스에서 라이다 센서를 아예 제거해줬기 때문에 이 작업만 해주시면 되겠지만 라이다 센서가 있으신 분은 그것부터 해제하셔야 됩니다. 헤드 전면 커버의 양쪽 볼트 2개를 2.0 육각렌치로 돌려 빼주고 커버를 올려주면 빠집니다. 이때 팬 연결선 어댑터도 빼줍니다. 저는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했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전원을 끄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칫 어댑터를 빼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쇼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면 핫핸드 보드를 빼내어 줍니다. 2.0 육각렌치 3개를 풀어내주면 보드가 빠집니다. 이때 핫핸드의 히터와 서미스터, 스텝모터 연결선 어댑터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후 보드를 들어보면 아래쪽에 방열판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보이는 볼트 2개를 2.5 육각렌치를 이용해 풀어줍니다. 그리고 핫핸드를 감싸고 있는 실리콘 양말을 벗긴 다음에 1.5 육각렌치 가장 작은 걸 이용해서 수직으로 고정된 가늘고 긴 나사를 풀어내줍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까지만 하면 핫핸드 셋이 쏙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 빠집니다. 뭔가 더 남은 거죠. 측면에 보면 핫핸드를 잡고 있는 볼트가 양쪽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2.0 육각렌치로 2개를 풀어내주면 기존 핫핸드가 빠집니다. 빼낸 핫핸드 셋과 구입한 업그레이드용 핫핸드 셋은 크기와 형태는 동일한데 구성 요소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방열판이 전체 통판으로 되어 있던 기존 것에 비해 분리형 방열판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역시 노즐목과 그 윗부분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기존에는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었고 카프리콘 튜브로 연결되어 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 걸로 장착해 주겠습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라고 하죠. 장착이 완료가 되어 온도를 높이고 필라멘트를 삽입해 보았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쫙쫙 잘 나와줍니다. 일반 PLA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최대 볼유메트릭 스피드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약 22 큐빅/m/s 정도로 기존 핫핸드 대비해서 더 나아지거나 하지는 않고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출력도 이어서 해줘 보았습니다.
K-ON 맥스에 기본으로 들어있던 15분 컷 3D 벤치 모델링인데요. 고속인 만큼 거침없이 출력을 해주었습니다. 중간에 헐라인이라고 하는 배의 갑판으로 연결된 가로선은 참 잘 안 없어지는군요. 누가 이거 완벽한 해결 방법을 알아내면 대박일 텐데요. 출력이 끝나고 결과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와, 역시 훌륭합니다. 이렇게 빠른 출력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게 나와준다는 게 현재 고속 프린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능이라고 봅니다. 오늘 대사뷰에서는 K-ON 맥스에 약 33,000원 정도를 주고 구입한 퀵스왑 노즐셋 장착이었는데요. 실제 출력에 있어선 그전과 큰 차이는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걸로 바꿨다고 해서 출력 성능이나 품질이 확 올라간다거나 하는 경험은 아니었는데요. 다만 향후 노즐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정비 시점이 올 때 훨씬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는데요. 기존 방식의 노즐에 비해서 퀵스왑 노즐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는 점입니다. 이런 노즐 교체 작업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하드엔드 분해하는 게 일도 아니겠지만 이런 작업에 익숙치 않으신 분이고 향후 문제 발생 시 빠른 조치가 중요한 분이라면 오늘 이 작업을 해두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도 일체형 노즐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노즐셋이 막혔을 때 어떻게 조치하면 될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공유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좀 아낄 수 있겠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붕이지였습니다.